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강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니 잘 뽑는 치과, 빨리 뽑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는 치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난 사랑니조차 발치를 고사하는 병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곳이 드물어서 요새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사랑니를 뽑거나 인터넷에서 사랑니만 전문적으로 뽑는 치과를 검색해서 그곳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니는 큰 어금니라서 뿌리가 크고 뼈이 단단하게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힘과 기술이 필요하며 옆으로 누워있거나 잇몸이나 뼛속에 묻혀있으면 잇몸과 뼈를 옆으로 제껴서 사랑니를 밖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턱에 있는 사랑니는 위턱의 뼈가 부드럽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나오는 편이지만 아래턱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아래턱의 사랑니는 설령 반듯하게 나 있어도 뽑다가 뿌리가 아래턱에 남아있는 채 머리만 부러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만 턱뼈에 남아있으면 갑자기 매우 어려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니를 아예 안 뽑는 치과 의사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니를 잘 뽑는 치과 의사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치과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로 병원의 진료 과목에서 사랑니 발치가 있다면 그곳은 사랑니를 발치하는 치과겠습니다. 또는 원장님의 이력에 구강외과 수련이 있다면 사랑니를 발치할 수 있는 원장님이시겠죠. 구강외과에서 수련을 하는 동안에는 외래 시간에 사랑니를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구강외과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처음에는 뽑기 쉬운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올라가면 더욱 어려운 케이스의 사랑니도 뽑게 됩니다. 레지던트 3년차가 되면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웬만한 사랑니는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복 사랑니 발치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간혹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가 많은 치과에서는 치과의사가 사랑니를 발치를 할 수 있어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금방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오래 걸려서 환자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후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니는 중간에 직원들에게 맡기거나 좀 쉬었다가 뽑기 곤란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발치를 마쳐야 다음 환자를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꼭 구강외과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만 사랑니를 발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강외과 수련을 받지 않았어도 꾸준히 사랑니를 발치하여 좋은 발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로 유명한 모 원장님도 구강외과에서 수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니를 발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이력에 구강외과 수련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진료 과목에 사랑니 발치가 있다면 거기에서 사랑니를 뽑으시면 됩니다. 사랑니를 잘 뽑는 치과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병원의 네이버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등을 참고하는데 대부분 잘 뽑는 기준으로 빨리 뽑거나 뽑을 때 안 아픈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뽑아야 오랫동안 입을 벌리는 고생을 하지 않으니 덜 힘들 것입니다. 빨리 뽑는다는 것은 사랑니를 뽑는 데 필요한 것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툴수록 사랑니를 뽑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삽질을 많이 할 테니까. 하지만 빨리 뽑는 것이 무조건 잘 뽑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뽑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랑니를 덮고 있는 뼈를 많이 삭제한다. 뼛속에 묻혀있는 사랑니를 뽑을 때에는 사랑니를 덮고 있는 뼈를 어느 정도 삭제해야 합니다. 사랑니가 누워있으면 그냥 잡아당겨서 나올 수 없으니까 머리만 잘라서 빼고 남아있는 뿌리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조각난 치아가 나올 만큼 구멍이 커야 하겠죠. 구멍이 작으면 뽑고 나서 덜 붓고 후유증이 적겠지만 작은 구멍으로 치아를 꺼내기 위해서는 치아를 더 많이 조각내야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입을 더 오래 벌리는 환자도 고생이고 치아를 조각조각 내서 꺼내는 치과에서도 고생입니다. 구멍을 크게 파면 치아를 적게 조각내어도 됩니다. 뼈는 치아보다 무르기 때문에 치아를 자르는 것보다 뼈를 삭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구멍이 크면 사랑니도 잘 보여서 뽑기 수월해집니다. 결국 뽑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뼈를 많이 삭제한 만큼 뽑은 뒤에 후유증도 커집니다. 빨리 뽑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뼈를 많이 삭제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최대한 후유증이 적게 뽑으려면 치아를 잘게 잘라서 뽑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뽑는 시간이 길어지면 후유증이 커지니까 마냥 오래 뽑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뽑는 것과 뼈를 많이 삭제하는 것 사이에서 묘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각 치과 의사의 판단에 좌우될 것입니다. 뽑은 뒤에 잇몸을 대충 꼬맨다. 사랑니만 전문적으로 뽑는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고 그 후에 세척하거나 실밥을 뽑으러 온 환자를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니가 반듯하게 나서 치아만 뽑는 경우에는 별 다른 게 없지만 잇몸 속에 숨어있는 매복 사랑니를 뽑을 때에는 잇몸을 제껴서 뽑게 됩니다. 뽑고 나서 옆으로 제꼈던 잇몸을 원래의 자리에 잘 붙도록 꼬매야 하는데 여러 번 꼬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니만 전문적으로 뽑는 모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고 제 병원으로 실밥을 뽑으러 오는 환자가 꽤나 오는 편인데 그곳에서 꼬맨 것을 보니 발치 후에 지혈이 될 만큼 딱 한 번 꼬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문 뒤의 모습을 보면 그곳 주변에 치태나 칫솔질을 관리하기 좋지 않은 모양으로 회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꼬맨 것으로 음식물이 잘 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해서 염증이 생겨서 제 병원에 계속 내원한 환자도 꽤 있었는데 잘못 꼬맨 부분은 바로 잡아 꼬매거나 실밥을 풀러서 수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니 환자도 임플란트 수술할 때 쓰는 나일론으로 꼬맵니다. 이것이 실크보다 다루기 까다로워서 꼬매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상처가 아무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크는 저렴하고 다루기 쉬워서 대부분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 후에 실크로 봉합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듭이 금방 풀리고 실크에 치태가 끼어서 지저분해져서 주변 잇몸에 염증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나일론은 매듭이 안 풀리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표면에 치태가 달라붙지 않아 깨끗한 상태가 지속되어 나일론 주변의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서 상처가 빨리 아뭅니다. 사랑니를 뽑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랑니가 있던 곳이 아물면 아문 모양 그대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잇몸을 이쁘게 꼬매야 사랑니 뽑은 자리가 아문 뒤에도 음식물이 그 자리에 덜 끼고 양치질이 쉬운 관리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안 좋은 모양으로 아물면 사랑니가 있던 곳 주변의 어금니에 음식물이 잘 끼고 칫솔질로 청소하기 불편해서 나이가 들면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빨리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니를 뽑는 것 못지않게 잘 꼬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경 써서 뽑아주는 병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은 병원 후기를 통해서 환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복 사랑니를 뽑으면 많이 붓고 아프고 불편하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뽑는 방식과 꼬매는 정성에 따라서 후유증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상처가 아문 뒤에 더 쾌적하게 구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처럼 사랑니만 주구장창 뽑는 병원이 가장 낫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